여섯 번째로 실험 보겠습니다. 먼저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물 통과하지만 설탕 통과 못하는 반투과성막에 설치된 U자관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U자관의 1번에는 농도 낮은 설탕 용액을, 2번에는 농도 높은 설탕 용액을 넣고 U자관 내부 용액의 높이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으로 1번의 용액의 높이는 낮아지고요. 2번의 용액 높이는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설탕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과 2에 넣은 설탕 용액의 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설탕은 반투과성막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설탕의 확산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물은 삼투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설탕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설탕 용액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설탕 용액의 농도는 1번보다 2번이 당연히 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2번에 농도가 높은 걸 넣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액의 높이가 고정된 후에도 설탕 용액의 농도는 2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후에도 이제 얘네들이 그 물의 이동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이동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얘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2번이 더 농도가 큰 이유는 용액 기둥이 가하는 압력이 삼투압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이제 부피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의 부피를 구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압력이고 이게 삼투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농도가 높고 얘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 게 바로 삼투압이다. 그래서 여전히 2번이 농도 높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투의 역 과정인 역삼투 보겠습니다. 정의는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이제 농도가 높은 용액에 가해버립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부터 용매가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삼투의 의의는 매우 순수한 용매가 분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물은 여기서 매우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수시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정말 깨끗해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순수한 물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정수시설에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화 과정인 삼투압 계산 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단위를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원리만 알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위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삼투압 공식 보겠습니다. 파이는 CRT 이렇게 되는데요. 파이는 이렇게 U자로 쓰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삼투압을 의미하고요. C는 concentration의 C입니다. 농도를 의미하고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T는 temperature의 T입니다. 즉 온도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는 pressure의 P고 압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두 용액의 높이를 일치시키는 경우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당연히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삼투압 가했고요. 여기는 압력을 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농도 높고 얘가 농도 작음 봐주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삼투압이 C1RT고요. 이쪽에서는 삼투압이 C2RT입니다. 여기 가한 P0는 큰 것 빼기 작은 걸 하기 때문에 C2 빼기 C1 RT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때도 삼투압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는 농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용매가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약간 더 작아지고요. 얘는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농도가 작긴 한데 그래도 약간 덜 작아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았다가 용매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작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작았다가 약간 작아지고 엄청 컸다가 약간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만큼 이렇게 물기둥이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직선으로 높이 그은 다음에 이 높이를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라고 하는 거는 유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P가 이제 로지 H라고 쓰는데 이 로지 H라고 하는 거는 로가 유체의 밀도를 의미하고요. G는 중력 가속도, 즉 gravity의 G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P처럼 쓰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라고 읽고 이렇게 P랑 비슷하게 쓰지 똑같이는 안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를 U자 써서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지 H만큼 누르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의 삼투압은 C1'RT, 오른쪽 부분의 삼투압은 C2'RT 이렇게 됩니다. 이때 누르는 압력의 삼투압이기 때문에 이 P는 로지 H, 즉 큰 것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C1과 C1 프라임이 있는데요. 얘가 이만큼 작으면 얘는 이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C2 프라임 있는데요. 얘가 이만큼 크면요. 얘는 이만큼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P0랑 그냥 P랑 비교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P0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지 H가 바로 P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투 가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바로 압력 가해서 높이 입질시킨 거랑 그리고 3투 있었을 때 높이가 이제 그대로 있게 놔둔 경우랑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얘가 더 이렇게 3투압이 더 크기 때문에 P0도 당연히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통 3투압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묽은 용액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랑 다 도찐 개찐으로 굉장히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하니까 결국은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에 엄밀하게 계산해라 라고 하면요. 얘가 더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수송입니다. 방식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 즉 ATP 등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종류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등등등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는 앞에서 나왔고요. 여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가 맞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있을 때 이 필터 통과하면 작은 것만 통과하는 거, 이게 바로 여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과는 앞에서 이 콩팥을 나왔었습니다.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여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능동수송 보겠습니다. 방식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ATP 등의 에너지 사용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반자 단백질이 관여하면 1차랑 2차 능동수송입니다. 1차 능동수송은 에너지, 즉 ATP 등을 직접 사용해서 물질 수송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능동수송은 운반자 단백질이 직접 구조 변화를 하면서 나트륨과 칼륨을 운반한 봐주시면 되고요. 신경세포에서도 우리 앞에서는 이것만 나왔었는데 사실 신경세포도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해서 1차 능동수송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통로니까 촉진 확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능동수송은 1차 능동수송으로 만들어진 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수송하고요. 즉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제, 즉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식도를 보면 하나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수송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운반체 단백질 관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랑 2차 능동 수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칼륨 이동하고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트륨 이동합니다. 즉 얘가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농도구배를 이용을 해서 나트륨의 농도구배를 이용을 해서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농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 원동력을 이용해서 포도당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운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이 포도당을 이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차 수송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 수송에는 세포막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 관여는 ATP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능동수송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 사실은 농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 그리고 농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능동수송이 약간 애매합니다. 세포막 관여하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은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했었는데 세포의 배출과 세포 내 섭취가 있었습니다. 세포의 배출은 세포 안에 물질을 소낭에 담아서 소낭의 막과 세포막을 융합시켜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포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냄 이게 바로 세포의 배출이었고요. 세포 내 섭취는 더 있지만 일단 식세포랑 음세포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식세포는 비교적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을 세포 밖으로 감싸서 식포 형성해서 세포 안으로 넣는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치 큰 애를 넣을 때 바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얘가 바로 식포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음세포 작용은 액체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넣는 작용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아있는 물질을 안으로 들여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동 수송과 능동 수송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